괜찮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저도 이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7년에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서희라고 합니다. 취향 한서희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한국 사람이랑 북한 사람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죠. 헷갈릴 때도 있고 이게 진심인가? 라고 좀 많이 의문을 가질 때도 있긴 있어요. 북한에도 정문화가 있나요? 네, 북한이 좀 정문화는 되게 많아요. 사실 어렵게 살고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거의 한 동네 사람들이 1대, 2대, 3대까지 계속해서 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 아닌 가족이 돼버리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 집에 어떻게 사는지 그 정도까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이 좀 많죠. 명절 때예요, 주로. 함께 이제 먹을 것을 나누는 문화인데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먹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 보니까 그런 데서 가장 인색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만큼은 어려운 생활 경제적인 곤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가 이제 정을 베푸는 그런 문화가 아직 좀 남아있긴 합니다. 처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이게 정말 선입견이고 북한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교육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등치고 간 빼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로만 기억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깍쟁이, 서울 깍쟁이, 인색하고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저희 머리에는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친절하게 다가와 주니까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밥을 사준다든가.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이 사주는 건 아니에요. 저희를 이제 도와주시려고 적십자나 뭐 동네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이런 모습에 이걸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우리한테 뭘 바라고 그러지 않나? 혹시나 이런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탈북민이라고 알았을 때 혹시 반응이 어때요? 제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요, 저는 당당하게 탈북민이라고 얘기하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분들은 조선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네, 탈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그런데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반응은 나는 북한이 싫어. 일단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무조건 싫다고 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싫다고는 안 하지만 살짝 경계하시는. 세 번째는 내 가족 마냥 이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하기를 바라서 엄청 또 잘해주시는 분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잘해주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감동받았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소소하게 감동받은 일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저보다도 사실 저희 엄마께서 엄청 감동을 받으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께서 이제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하철을 이용을 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도 막 붐비면서 이렇게 탔는데 발을 헛디는 바람에 엄마가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계단이 날카롭잖아요. 살짝 정신을 잃고 넘어지셔서 눈을 딱 떠보니까 다행히 어떤 청년이 엄마를 이렇게 부축혀 안고 계시더래요. 그 바람에 엄마가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라고 이제 느끼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냐고 오히려 막 걱정을 해주시더래요.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대한민국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정말 자신을
구해준 그분에게 감동을 느끼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한국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그 순간에 엄마가 막 느끼면서 너무 고마우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대충 정신을 차리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분도 이제 바쁘시니까 병원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하면서 이제 가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저도 이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 북한 같으면 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내 갈 길이 바쁘니까 막 가기가 바쁘지 남이 넘어지면 언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고 감동받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가족의 얘기인데요. 저희 아빠께서 오셔서 원래 고혈압이 북한에서부터 있으셨는데 뇌경색을 앓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다가 갑자기 여름에 쓰러지셨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119를 불렀어요. 근데 119를 부르고 나서 정말 저는 5분도 안 돼서 119 차가 딱 와서 저희 아빠를 이렇게 딱 모시고 저까지 이제 타고 병원에 딱 가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이러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119 대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신속하게 움직여서 자기 일마냥 진심으로도 보호자들 안심시켜주고 환자들 막 해주는 그런 마음에 되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저희 아빠도 빠른 대처에 의해서 생명을 다시 얻으셔가지고 지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딱 오자마자 저희는 그 빈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빈집 딱 들어가면 천정부터 이제 바라보면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 생각은 다 근심 걱정이거든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굶어 죽지 않을까? 나 일자리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근심 걱정들이 막 드는데 한참 한 30분을 누워서 보는데 문 톡톡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하나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저를 도와주신 저희 동네 적십자 회원들 분들 두세 명이 서 계시는 거예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냥 누워 있지 말고 여기 있으면 자꾸 이제 슬프니까 나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갔더니 저한테 이제 짬뽕이란 걸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런 걸 먹어보고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 이름은 뭘까? 짬뽕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시켜주신 걸 이제 허겁지겁 먹고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어느 미용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니 그분이 이제 옆에 있는 창고 비슷한 이쪽으로 가시더니 냉장고랑 세탁기 본인이 이제 샵에서 쓰시던 거 이렇게 새로 갈아서 안 쓰시는 거를 저한테 깨끗이 닦아가지고 저희 집에 실어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온 첫날부터 가전제품, TV,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갖추게 됐거든요. 그때 야 진짜 이게 북한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고 아무리 쓰던 거라고 해도 이 중고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횡재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한편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나를 본 지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정말 나도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서 이분들에게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부모님과 제가 한국 사람에게 감동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해주시고요. 피양 한서희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